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융TV 김현영 장사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많은 기업체분들에서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뭐냐면은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에 관한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 제도적 취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과학기술 분야 또는 이제 지식 기반 이제 서비스 분야의 이제 연구 활동을 이제 촉진을 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이제 기업 부설 연구소라든가 연구 개발 부서를 이제 신고하도록 해서 인정된 연구 부서와 이제 전담 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어떤 지원을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 취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연구소 등 이제 인정 현황을 보면은 이제 매년 그 이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소는 얘는 기업 연구 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다는 부분들 이제 근거 법률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 절차는 이제 신고 요건을 이제 갖추고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접수를 많이 하고요. 신고 주체는 기업 연구 부설 연구소라든가 연구 개발 부서를 이제 신고하시는 어떤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은 기업 연구 진흥 및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타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 음, 좀 이제 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요건이기 때문에 인정 요건인데요. 기업부설 연구소와 이제 연구개발 부서에 따라서 이제 인적인 요건과 이제 물적인 요건을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인적인 요건은 연구 전담 요원 수와 연구 전담 요원의 자격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연구 전담 요원 수는 기업 부설 연구소의 같은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2명에서 1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연구개발 부서 같은 경우에는 1명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전담 요원의 이제 자격 기준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각각 학위 또 경력을 포함해서 또는 뭐 기술 자격이 조금 이제 달라야 되고요. 연구소와 전담부서 자격 기준에는 이제 차이는 없습니다. 학위는 자연계 이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연과 공학, 의학 계열 이제 학사 이상이 이제 원칙이지만은 산업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같은 데서는 비자연계 분야도 인정한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물적 요건을 보면은요. 연구 공간하고 연구 기자재 이제 기준을 이제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요건 아까 그 법령 있죠? 제2조 제1항 1호하고 제2호를 진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 및 전담 부서 모두 이제 고정된 벽체로서 별도의 추진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해서 독립적인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소기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법령 시행령 별표 제1에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이제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3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을 연구 공간으로 이제 확보를 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도 이제 다른 부서와 구분 시에는 연구 공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연구 기자재는 연구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등으로서 연구 공간에 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조금 이제 확인을 하셔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략히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준비가 되게 되면은 이제 온라인 이제 설립 신고를 하고요. 이제 그러면은 온라인 이제 시스템으로 해서 어디로 들어가시면 이제 www.rnd.or.kr 여기로 들어가셔서 이제 등록 절차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절차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을 하시거나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 이제 인허가 전문 행정사들이 조금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기업 부설 연구소로 할 건지 이제 이런 부분 구분을 보시고 연구 개발 전담 부서를 둘 건지를 좀 보시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필요 서류들은 굉장히 좀 많은데요. 뭐 기업 부설 연구소 좀 말씀드리면은 뭐 기업 부설 연구 신청서,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 같은 거 있어야 되고요. 연구개발 인력 현황, 연구 기자재 현황,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요. 회사 조직도 및 연구 조직도. 그다음에 내부 전체 도면, 내부 도면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고요. 전용 출입구, 현판 사진 및 내부 사진 이런 것 좀 있어야 되고요. 중소기업 뭐 입증 서류 관련된 게 있으면 좋겠죠. 중소기업 확인서 같은 거 있으면 되시고요. 주업종 확인 서류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고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라고 이제 세무회계사 이제 명판 날인이 된 것들을 이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이제 신고서를 주시면 되시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같은 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확인서 이제 주시면 되시고요. 중견기업 이제 연합회에서 이제 발급을 합니다. 그다음 직접 3개월 손익계산서를 이제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연구 창업 중소기업 이제 확인원 이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벤처기업 확인서 4번 같은 거 있으면 됩니다. 전담위원회 보조위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안전 및 유지 관리비 이제 내역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보험 가입 보고서 이제 써야 되고요.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등록 절차를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구소 설립 관해서 부분이고요. 연구소 설립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업체에서는 회사에서 이익이 되는 부분들은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연구소를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공장 등록을 해놓는다든가 이런 선행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뭔가를 하려면 선행 조건이 먼저 구비가 돼야 됩니다. 이 선행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뭐 병역 특례를 할 때도 병역 특례라는 거를 받기 위해서는 뭐 공장 등록이라는 게 선행 절차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행 절차를 하게 되게 되면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르셔서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혜택을 잘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전문 행정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기업을 경영하거나 운영하는데 좋은 여러 가지 행정 정보라든가 인허가 절차를 미리 받아 놓으면은 회사에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사업을 하는 이제 사업 인허가라고 하죠. 사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혜택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서포트를 할 수 있는 TV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